찬유라 너 때문에 찍는 거야. 알았지? 너 때문에. 이찬유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기. 그거 누가 준 거야? 엄마가 줬어요. 아 아침에. 아침에 먹으라고? 네. 됐어. 똑바로 앉아봐 너 병호야. 괜찮아. 진도 나가요? 그럼 빨리 나가야 뭐 방학 진도도 우리 1단원밖에 안 뺐잖아. 그럼요. 그래 2단원 나가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니? 그렇지. 그 다음 거. 이거 혹시 기억나니 이거 얘들아? 그럼요. 외부 이야기 내부 이야기 잘 보이냐 다 알아? 네. 근데 공이가 없긴 없는데. 공이 쌤이 걸어갈 거나? 없다고. 찬유라 아니 저 병호 이거 좀 알려. 네. 없다고 방금 말했잖아요. 미안하고. 레스코 병. 살이 들렸어. 콧구멍으로 올라가. 살이 콧구멍으로 올라가면 코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시작하자. 하루 일곱 어디 갔어? 예요. 물 마시. 물 마시러. 하루 7시간씩 공부하던 시절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난번에 넣었던 우리가 받았던 페이지 그 이후부터 페이지예요. 맞아요? 네 맞죠? 이거 맞어요? 맞죠? 네 맞아요. 네. 하루 7시간씩 공부하던 시절이었다. 도시락까지 넣어 가방 무게가 만만치 않았다. 나는 어머니에게 가방을 내밀었다. 이거 그거잖아. 엄마가 빨리 교복 입고 나와. 지게작대기 들고 빨리 가자. 내가 같이 데려다 줄게. 약간 우리 쫄았죠. 왜요? 엄마가 때릴 줄 알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도시락까지 넣어서 가방 무게가 만만치 않았다는 건 무거웠다는 뜻이고 나는 어머니에게 가방을 내밀었고 엄마가 가방 들었어. 어머니는 한 손에 내 가방을 들고 한 손에 지게작대기를 들고 나보다 앞서 마당을 나섰다. 나는 말없이 어머니의 뒤를 따랐다. 엄마가 참 온유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참 온유하신 엄마세요. 여기까지가 중간 1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간 1이에요. 여기까지가 중간 1이다. 그건 알아서 적고 싶으면 적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죠. 학교에서 이걸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는 거에 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더 읽어보기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더 읽어보기 안 할 것 같은데. 네, 안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하면 뭐 너희들 사이드로. 작년 쌤이랑 똑같은데. 작년 쌤 했는데요? 네? 아 그게 말고 저희 학년. 네, 작년 쌤들하고 똑같다고? 근데 작년 어디에요 지금 학교? 지금 수행평가예요. 수행평가가요. 음. 글쓰기. 이 단원? 일단은 저거 소설 모방시 그렇구나. 모방이 있어요. 안 하면 뭐 넘기세요. 예. 네, 어차피 2타임 들어간 거라서. 근데 저는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역대껏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안 하면 좀 특이한 거네요. 그리고 또한 뭐 과학에 별이 들어가는 것도 특이한 거예요. 아예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들어갈 확률 100%예요. 안 들어가길 바라는 거야 나는. 왜냐면 난 별파트 안 좋아하거든. 별파트 되게 어려워요. 네? 별파트 너무 어려워요. 예. 수학생님 작년에 미호중 아니 남성중 별파트 거기는 완전히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험 보면 시험 다 봤기 때문에 그거 보는데 왜 저희도 수학생 수업 들어요 과학교 때 이거? 네, 그 별파트 들어가면 수학생 들어와요. 왜냐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포기했어요. 네, 저는 그 지구과학 파트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화학 파트 좋아하기 때문에 원래 선생님들 나눠지잖아. 나는 또 과학을 이렇게 접근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중간 1 여기까지는요. 신장로까지 데려다주는 어머님 그쵸? 그런데 못마땅해 따라가는 아들입니다. 네. 신장로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나를 신장로까지 데려다 주시고 엄마가 앞장 쓰셨고 그 다음에 거기를 그냥 따라다니는 상황입니다.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간 1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부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자 중간 2입니다. 그쵸? 들어가 볼게요. 그러다 신장로가 가는 산길에 이르러라는 건 뭐냐면 도착을 했어요.
이르다라는 게 기본형이겠죠? 네. 근데 어머니가 다시 내게 가방을 줘요. 야 무거워. 씨. 네가 들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치? 문맥상. 자 여기서부터는 네가 좀 가방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온유하게 하십니다. 예. 엄마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대화체로 바로 들어갔죠? 나는 어머니가 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니 중간에 학교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셀까봐 신장로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이건 뭐냐면 엄마가 야 빨리 가자. 엄마가 데려다 줄게. 그러니까 엄마의 의도가 이럴 것이다 라고 아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도를 먼저 적어놓은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작가가. 엄마가 나는 있잖아 엄마가 중간에 학교를 가고 다른 길로 셀까봐 학교를 안 가고 그래서 엄마가 나를 신장로까지 데려다 주는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어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먼저 깔아놓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또 가볼게요. 나는 어머니가 내주는 가방을 도로 받았어요. 너는 뒤따라오느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거예요. 여기가 지금 아들이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넣어줬고 대화체는 이어서 갑니다. 우리도 지금은 예상만 할 뿐 엄마가 이 아이를 데려다 주는 건 옆으로 셀까봐 데려다 주겠다라는 거려니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엿볼 수가 있어요. 이거로 인해서 이 문장으로 인해서 자 들어가 볼게요. 거기에서부터 이슬바지였다 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이 저자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이슬바지라고 하는 거는 명사구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 양쪽에 이슬 맺힌 풀이 우거져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산길 가봤어요? 산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요만한 이렇게 작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흙이 많아요. 그쵸? 돌도 있고 약간은 뭐 풀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기 나무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겹쳐 있지 않습니까? 물론 풀도 많고요. 여름이면 풀 엄청 많아요. 왜냐면 비가 많이 오니까 아주 그냥 막 자라요. 근데 여기에 지금 가지가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 가지들이 뻗었을 거 아닙니까? 뭐가요? 잎이요. 그럼 보세요. 여기 걸어간다고 이렇게. 집이 걸어가는 사람 미안해 이렇게밖에 못 그려. 옆으로 가냐? 이건 아닌데 그치? 웃지도 않고 생각을 하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옆모습을 그려야 되잖아. 코, 입, 목 이렇게 못하잖아 이거 봐 그치? 이렇게 사람이 가방을 메고 가요.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이 새벽 아침이니까 이 여기에 이슬이 맺혀져 있을 거라고. 이슬이 왜 맺혀져 있는지 과학 시간에 나옵니다. 왜 맺혀져 있는지 아세요? 그 은결듯으로. 맞아요. 은결이라는 건 뭐 때문에 은결이 된 거예요?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이죠. 그럼 보세요. 이거 2학기 때 배우는데요. 온도가 낮아진다고 하면 여기에 수증기량 무슨 말이냐면 1kg의 공기에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수증기량이라고 해요. 1kg 공기는 공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건 뭐에 따라 다르다? 온도에 따라 달라요. 근데 온도가 올라갔다가 새벽이 되면 어떻게 되죠? 온도가 뚝 떨어지는 거 아시죠? 밤이 되면. 네. 그러면 1kg 안에 공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이 떨어질까요? 많아질까요? 적어져요. 그럼 나머지는 다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기 때문에 이 나무에 다 물방울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너 이해되니? 이해되냐고? 너 이해되냐고? 네. 잘 지켜지지? 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그러면 엄마가 여기서부터는 이슬바지를 한다는 게 뭐냐면 아들이 이 길이를 얘들아 이 거리를 너네 상상해서 한번 걸어볼래? 근데 이 거리를 약 한 10분간만 걸어봐. 그러면 어떻게 될 거 같니? 맞아요. 그치? 여기 다 젖는다? 신발 다 젖어. 머리 다 축축축 쳐져. 물 때문에. 이슬바지 때문에. 엄마는 그걸 알까 모를까? 알아요. 자, 엄마가 그걸 위해서 또 준비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눈물이 났어. 봐봐. 거기서부터 이슬바지였다. 사람 하나 겨우 다닐 좁은 산길 양옆으로 풀잎이 우거져 길 한가운데로 늘어져 있었다. 아침이면 풀잎마다 이슬방울 조록조록. 조록조록은 뭘까? 의태어 의성어? 의태어. 왜냐면 의태어는 뭐니? 동작. 그치? 조록조록. 동작에 가깝습니다.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태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록조록 매달려 있대. 그러면 지금 이슬방울의 모습입니다. 이슬방울의 모습을 조록조록 모양이 달려있는 모습을 지금 매달려 있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실 거예요. 묘사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내게 가방을 넘겨준 다음 두 발과 지게 짝대기를 이용해 내가 가야 할 산길의 이슬을 떨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기 시작하면은 뒤에 아들이 오잖아? 그럼 넌 뒤에 와. 그리고 이제 막대기가 있어. 그러면은 막대기로 이슬을 떠는 거야. 그럼 풀마다 이슬이 떨어지겠지. 그럼 거기에 물방울 후두둑 떨어져. 그럼 물이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야. 그럼 엄마는 그 물을 다 막어. 몸으로 받아. 근데 아들은 올 때 덜 하겠지. 어? 그게 이슬바지인 거야. 그러면 그거겠지. 엄마가 이슬바지를 해주고자 따라온 걸까? 가자고 한 걸까? 아니면 이놈이 도망갈까 봐 따라온 걸 거야? 이슬바지 때문에 따라온 거야. 그걸 나중에 이 아들이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슬을 떨어내기 시작했어. 어머니의 몸빼 자라기. 엄마 막 편안한 거. 얘들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 가면 할머니 파랑에 옷 입으신 거 이렇게 뻘겋하고 막 컬러풀한 거. 몸빼 자라기. 몸빼 옷이 이내 아침 이슬에 흥건히 젖어. 어머니는 발로 이슬을 떨어. 발로도 떨고 지게짝대기로 떨고. 이거 왜 그렇게 떨고 다니시는 거야? 온몸을 다 떠시네. 니은 어머니는 바로 이슬을 떨고 지게짝대기도 이슬을 떨고 이게 바로 지게짝대기의 용도였습니다. 맞아요? 지게짝대기의 용도를 이 친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나를 때리려고 했던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가 가방을 이제부터는 뭐 해라? 네가 들어라 라고 했던 이 부분의 이유가 나오는 거죠. 왜요? 엄마는 뭐 해야 되니까? 이슬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가방을 주었던 이유가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머니는 발로 이슬을 떨고 지게짝대기로 이슬을 떨면서 지게짝대기 가지고 지금 이 아들을 위해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을 떨어주려고. 그런다고 뒤따라가는 내 교복 바지가 안 젖는 것도 아니네. 야, 그럼 너는 이 문장을 왜 적은 걸까? 작가의 의도를 좀 봅시다. 아니, 그런다고 뒤따라가는 내 교복 바지가 안 젖는 것도 아니야. 그럼 니네들은 해, 안 해 이거? 안 해요. 굳이 뭐하러 해? 그럼 엄마가 이거를 해주려는 의도를 이 작가는 적은 거야. 엄마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면 너희들이 부모라고 생각해봐. 조금이라도 상상을 한번 해보자. 엄마가 이렇게 먼저 아들을 위해서 이슬을 몸으로 발았던 이유는 엄마가 이걸 몰라서가 아닐 거라. 하지만 이렇게 교복 바지가 안 젖는 것도 아닌데 최대한 엄마가 이러고 있는 이유는 뭘까? 최대한 안 좋게 하는 거. 아들에 대한 사랑이지. 아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죠. 뭐 우리 친구들 그냥 사랑과 헌신. 이건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선생님은 그냥 이 작가의 의도를 좀 보자라는 마음입니다. 엄마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응? 엄마의 마음을 이 작가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도 내 교복 바지가 안 젖는 게 아니야. 근데 엄마 왜 했냐고. 그럼 우리는 상상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는 거. 엄마 왜 그랬을까? 신장로까지 15분이면 넘는 산길을 30분은 더 걸렸대. 그럼 30분 동안 내내 이러고 있는 거야. 니네 상상해봐. 30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 상상해봐. 30분이 되게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요. 아침에 30분이 굉장히 길어요. 물론 아침에 30분 빠를 수도 있어. 사람에 따라 달라. 그리고 어떻게 30분이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늦고 이런 건 아니야. 하지만 얘들아, 이 걸어오는데 30분 걸어올 수 있냐, 너네? 30분 걸어올 수 있냐? 그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산길만 30분이야. 이슬 떨기만 30분이야. 상상을 해보라는 거야. 이슬 떨기만 30분을 하면요, 우리 친구는 힘들어요. 이것만 30분을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한다고 아들 교복 바지가 안 젖는 것도 아닌 걸 알아요. 근데도 왜 이렇게 했냐고요.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 옷도 그 뒤를 따라간 내 옷도 다 젖었어요. 흠뻑. 어머니는 고무신을 신고 나는 검은색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엄마는 엄마에 대한 부분들의 책임이 없어요. 오로지 희생이죠. 오로지 사랑과 헌신과 희생입니다. 왜 그랬냐면 아들이 학교 가는 걸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젖고 힘들어하는 걸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기 위해서. 그겁니다. 아들을 혼내고 싶어서가 아니고 아들이 중간에 빠질까봐도 아니에요. 의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자,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물에 빠졌다가 나온 것처럼 떼국이 찔꺽찔꺽 발목으로 올라왔다. 자, 묘사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요. 고무신에 그쵸? 물이 들어가서 그쵸? 그 물이 떼국이 찔꺽찔꺽이라는 거는 무슨 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물처럼 보여 얘들아? 어? 더 검은. 약간은 갈색물 아니니 그거? 진흙물. 그쵸? 진흙물. 진흙물이 된 거예요. 이 진흙물이 왜 된 거죠? 이슬하고 뭐가 합쳐져서? 흙. 그렇죠. 그래서 진흙물. 고무신 아니 상상해봐. 물이 진흙물인데 찔꺽찔꺽해. 상상돼? 이런 거 느낌 있어 니네? 네. 이런 경험이 있어 없어? 엄마의 발은 이런 거야. 엄마의 발이 지금 이 상황이야.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이 무릎에서 발끝까지 30분 동안 내내 이거 하면서 옷을 흠뻑 적신 다음에야 신장로에 닿은 거야. 니네 이 마음 이해하니? 네. 어? 이 마음 이해하냐고. 네. 이 마음이 이해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한 엄마와 그걸 알면서 따라가는 아들. 어머니가 나를 위해 산길에 이슬을 떨어준 거죠. 그 어떤 의도도 없어요. 그냥 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어떤 의도도 없어요. 자, 이제 이걸 신어라. 나 여기서 완전 이게 뭐야? 그랬어. 살짝. 나 처음 읽었을 때. 이게 뭐야? 자, 이제 이걸 신어라. 이게 뭘까? 새 신발? 새 신발일까? 아, 신발이 많은가 봐. 아니 가벼운 거 아닐까요? 아, 넌 그래? 신발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지. 하지만 이때가 언젠지 알잖아. 그치? 거기서 어머니 품에서 뭐가 나와요? 새 양말과 새 신발을 내게 갈아 신겼다. 근데 이미 젖었는데 다시 신는 게도 젖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품 속에 있었기 때문에 덜 적어졌을 것이고. 아 그게 아니라 발이 젖어 있잖아요. 네, 그건 알아서 닦고 신었겠죠. 네, 근데 얘는 운동화 신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무신보다는 덜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뿐더러 저는 여기서 새 신발은 기억이 안 나요. 양말만 기억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새 신발까지 엄마가 챙겨온 거예요. 품에. 그것도 품에. 왜? 안 적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좀 텀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못 가겠더라고. 왜냐면 이렇게 그냥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서 더 이상 못 나가겠더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3, 4년 전인데 4년 전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많이 뭉클했어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 책 보면서 이렇게 울었던 적은 많지 않은데 이거 보고 저는 감정 포인트가 여기서 울음 포인트가 여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자, 이제 이거 신어라 하고 엄마가 품속에서 넣어온 새 양말과 새 신발을 품속에서 빼주는 거죠. 그리고 갈아 신겼어요. 대박. 신겨줬어 엄마가.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들을 위해 상상을 해보라고 얘들아. 니네 여기까지가 어떤 느낌으로 왔을까? 어떤 마음일까? 싫어하는 아들을 위해 아주 마음 먹고 준비해온 것 같았대요. 엄마가 마음 먹고 준비해왔는데 그 마음 먹고 준비해온 게 이놈 새끼야 너 학교만 안 가면 아니야 이 씨나 오늘 좆대줄 거야 이 새끼야. 이 마음이 아니란 얘기지. 앞으로는 매일 떨어주마. 와 대박. 어떻게 매일 30분이야. 오고 갈 때 30분 1시간이야. 이 엄마는 그럼 맨날 왔다 갔다 옷 다 젖어. 야 그리고 이 엄마 집에 가면 건조기 있니? 어? 건조기 있어? 막 샤워 막 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막 이러니? 아니잖아. 1960년대예요. 70년대 초반이거나. 매일 해준대요. 매일.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는지 아시죠? 네. 매일 떨어주마. 그러니 이 길로 곧장 학교 가이 중간에 다른 데로 세지 마라. 그 자리에서 울진 않았지만 자 이게 아들의 마음이 엄마의 희생과 헌신은 아들이 받은 거예요. 그걸. 그리고 마음에 꾹꾹 집어넣은 거죠. 근데 이 앞전의 모든 상황이 엄마가 성질 내면서 화내면서 감정으로 대응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뭐죠? 100% 헌신과 사랑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여기서 그냥 뭐 한 거예요? 그냥 KO.
뭐 한 거야? 엄마 내가 엄마대로 엄마 마음대로 할게. 엄마 뜻대로 할게. 나 이제부터 학교 꼭 잘 다닐게. 이렇게 된 거죠.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지만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건 작가의 마음이죠. 아들의 마음입니다. 아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나 혼자 갈게. 야, 이 마음도 이해되시죠? 네. 우리 친구들 아들 같은 경우 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엄마 이러고 아싸! 내일부터 엄마 다 해줘. 나 이제 가방 안 갖고 왔다. 이런 마음은 아니잖아. 아, 저 엄마한테 미안하지. 고마워. 나 혼자 갈게 엄마 오지 마. 그리고 이 아들은 학교를 안 갈 수가 없었던 거야. 진정한 사랑이 이런 거죠. 진정한 헌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머니가 매일 이슬을 떨어준 건 아니었어. 근데 나는 뭐였어? 어떤 날 가끔 어머니는 그렇게 내 등굣길에 이슬을 떨어줬어. 어떤 날. 또 새벽처럼 일어나 그 길에 이슬을 떨어놓고 올 때도 있었대. 엄마가 혼자 가서 다 떨어놓고 온 거야. 다시 생기지 않나요? 좀 덜하겠지. 왜냐면 이게 온도가 점점 또 올라가잖아. 나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다 떨어놓으면 좀 그나마 덜하지 않았을까. 물론 어머니가 아무리 먼저 그 길에 이슬을 떨어내도 집에서 신장로까지 산길을 가다 보면 내 옷과 신발이 다 젖는 걸 안다는 거야. 근데도 왜 그랬을까 싶은 거지. 근데 그 왜 그랬을까? 다 젖었는데 왜 그랬을까? 라는 거는 아들이 아는 거야. 그 마음을. 아들이 엄마의 그 마음을 받은 거야.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 엄마의 사랑. 그러면 이 아들이 받은 건 뭐야? 사랑을 받은 거야. 알면서도 어머니가 그 산길에 이슬을 떨어준 것이었다. 알면서도 엄마가 그 산길에 이슬을 떨어준 거야. 그때부터 나는 학교를 결석하지 않았다. 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이거야. 이거는 정확한 결과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부분에 정확한 결과죠. 아무 이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무한한 의미 없는 행동의 결과가 이렇게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행동에 감동한 나는 그대로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중간이 내부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래서 중간 3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어른이 됐어. 어른이 된 지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직까지 편집글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때 어머니가 이슬을 떨어주신 길을 걸어.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 아들은 엄마가 그때부터 그 떨어주셨던 그 길을 걸어서 진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이 길은 다른 길이에요. 걸어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 이슬을 떨어주신 길을 걸어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아니에요. 물론 그 이슬을 떨어주셨던 그 길이 인생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통하여 내가 이제는 그 엄마의 사랑을 받고 내 삶의 길을 간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어머니는 내가 지나온 길, 바로 인생길입니다. 고비고비마다 이슬더리를 해주셨대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여기서의 이슬더리와 여기서의 길은 바로 인생길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슬더리라고 한다는 건 헌신이었습니다. 엄마가 또 다른 이슬더리를 해줬다는 건 내가 대학을 가기 전에 혹은 고등학교 가서 힘들 때 엄마는 또 이 아들을 아는 거예요. 이 아들을 위해서 또 헌신한 거죠. 그래서 아들이 또 일어날 수 있었던 거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들은 어른이 된 뒤에야 그때 어머니가 떨어주셨던 이슬더리의 의미를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아마 그렇게 떨어내주신 이슬만 모아도 내가 온 길 뒤에 작은 강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막 감동이 밀려오잖아. 내가 이 수업을 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안 해도 그만이긴 합니다만 중학교 때 꼭 시험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가르쳐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정도는 우리 아이들한테 감정적으로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를 좀 대변할 수 있는 이런 경험적인 부분을 책을 통해서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시험이 안 나와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역대껏 니네 학교에서는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럼 안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슬더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험 문제 나온다면 상징입니다. 뭐예요? 헌신과 사랑을 이슬더리라는 부분을 구체적인 단어로 바꾼 거예요. 헌신과 사랑은 우리 친구들 아시죠?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추상적인 거예요. 이 추상적인 부분을 이슬더리라는 구체적인 상징으로 바꾼 거죠. 왜요? 우리가 이제 알아보기 쉽게. 네. 사실은 그 이슬이 모여서 강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쵸? 이거는 약간의 뭐다? 과장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어머니의 뭐로 어떤 헌신과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그 헌신과 사랑이 바로 내 인생의 뭐가 됐다? 내 인생의 대단한 내 인생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것들이 바로 강이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헌신했던 부분들이 컸다. 그게 강을 이룬다. 내 눈물이 강을 이루어. 이런 것처럼 그 이슬더리라고 한다는 건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랑들을 모으면 그 사랑이 예를 들어서 고충빌딩, 육사빌딩이다. 야, 뭐 이런 것처럼 그 어떤 대단한 목표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는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내부 이야기 끝입니다. 이 내부 이야기 중간 3에서는 이 저자가 얘기해주고 싶었던 건 내가 어른이 되어서 돌아보니 그 엄마의 이슬더리가 없었다면 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고 그 이슬더리를 나는 어른이 돼서 아들을 낳고 나서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는 것이며 내가 어른이 되어 어머니가 했던 행동의 의미를 자꾸 곱씹게 되었다는 것을 한 번 더 아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이 아빠의 의도도 바로 사랑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 여기 내부 이야기가 끝까지 가네요. 내부 이야기인데 끝이에요. 이제 처음 중간 끝이죠. 아들아, 이제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강을 이제 이슬강이라고 이름 지으려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슬강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님이 자식에게 베푸는 끝없는 사랑입니다. 자, 부모가 누구한테 자식에게 베푸는 끝없는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이슬강이라는 거라고 표현했어요. 그쵸? 자, 나는 그 강을 이제 이슬강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강은 이 세상에 없다. 오직 내 마음에만 있는 강이란다. 그때 아빠 등굣길에 이슬을 떨어주시던 할머니 연세가 올해 74이다. 그러면 아마 엄마 할머니가 지금 74시면 이 아버지가 몇 살 때야? 17살 때나 16살 때라고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지금 이 아버지가 한 45세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한 30년 전 일이죠. 그러면 이때 엄마 나이는 몇이었을까요? 엄마 나이가 34, 엄마가 40, 그렇죠. 엄마가 30, 40 정도. 엄마가 40 정도. 그렇죠? 그때 나이 아들은 16살. 그렇죠? 그리고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34년이 지난 거죠. 네, 그 정도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쩌면 할머니는 그때 그 일을 잊고 계실 거야. 그치? 근데 그러나 아빠한테는 그 길이 이제까지 아빠가 걸어온 길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안타까우며 마음 아픈 길이 되었답니다. 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안타깝고 마음 아픈 길일까요? 어른이 돼서 그 길이 엄마의 희생이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깊이 느낀 거죠. 아버지가 되니까 느낀 거예요. 그 가장 아름답고 아까우며 안타까웠던 그 아픈 길이 내가 이제 너에게도 주고 싶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이 다음 어른이 되었을 때 아빠처럼 너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야, 이거는 아버지의 소망이죠. 아버지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입니다. 아버지가 편지 쓴 이유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강을 아들한테 집어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길은 바로 아버지의 희생일 거예요. 그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을 사랑을 네가 느꼈으면 좋겠다. 어린 날 나는 그 길을 걸어 나오며 내 앞에 펼쳐진 이 세상의 모든 길들을 바라보았단다. 와, 자 어린 날 내가 그 길을 걸어 나오면 그게 뭐지? 사랑의 길이야. 사랑의 길을 걸어 나오면서 내 앞에 펼쳐진 이 세상의 모든 길들, 내 앞에 모든 인생길, 인생길을 뭐로 바라본 거야? 인생길을 누가 엄마가 주신 그 헌신과 사랑으로 이겨낸 거야. 응? 그 길을 어린 나는 그 길을 걸어 나오면서 내 앞에 펼쳐진 이 세상의 모든 길들을 바라봤단다. 아들아, 내 길을 아들아, 너 자고 있었구나. 아니요. 아들아, 길은 그 자체로 인생이란다. 집에서 누나가 계속 아들아라 불러서 그래? 길은 습관처럼 대답했어요. 아들아, 길은 그 자체로 인생이란다. 무슨 법? 의인법. 은유법이죠, 은유법. A는 B다. 그렇죠? 인생, 길이 인생이란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걷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란다. 자, 길은 그 자체로 인생이야. 그럼 인생은 누군가의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내 인생길은 엄마가 사랑의 길로 만들어줬어. 그 자체로 내한테 인생이 그렇게 펼쳐진 거야. 그리고 그것을 걷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야. 그런 길과 그런 인생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지. 나는 아들이 자신처럼 부모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길 바라는 게 아버지의 궁극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목표인데 여기서 지금 이 길은 인생이고 인생은 은유법으로 A는 B다. 이거 시험문제 나올 것이고요. 그것을 걷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니 우리의 삶은 뭐 없이는 희생과 사랑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친구 어때요? 끝났어요. 정말 감동적이네. 진짜 감동적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얘기해보세요. 끝났어요. 야, 내가 이거 안 줬어? 받았어. 이거 두 개인가? 하나 차이를 있거든. 어떤 생각이 들어? 한마디씩만 하고 넘어갑시다. 엄마가 정말 사랑하시네요, 아들을. 아우 말을 해야 넘어갈 거 아니여. 얘기해 병고야. 병호야. 병고야. 부모님의 헌신이 부모님이 헌신하고 사랑하셔서 저희를 키우셨다는 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헌신과 사랑이 내 길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초적인 게 된 거겠죠. 네, 얘기해 주세요, 다은이. 정말 슬펐어요. 왜 슬펐어? 인생은 그럼 슬픈 거야? 네.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또 다르게 느끼죠. 엄마에 대한 부분이 또 각별하니까. 얘기하세요. 끝났어? 정말 슬프네요. 슬프네요. 끝이야? 너. 집까지 다녀와서. 왜? 소중함을 느끼는 것을 엄마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 느끼게 됐죠. 아유, 좋은 아들이에요. 좋아요. 우리 집사람 다른 자, 이거 사람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해야지. 영어를 해야 하죠. 아니죠. 이거 빨리 끝내야지. 아들이 사랑하는. 다음 주부터 이제 내일부터